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지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찾아보게 되고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바로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일면식도 없긴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영상이 떠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팬심으로 영상을 보다가 부동산의 설계당에 건물 산 남자, 제목은 건물에 아무도 놀러오지 않아서 외로운 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웃기면서도 슬픈 에피소드여서 빌딩 중개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살짝 말씀드려보면 사람들 지나가면 손도 흔들고 그러라고 만든 건데 아무도 안 지나간다. 부동산 아저씨가 그때 여기 이제 금방 경의선 철길 생기고 이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스튜디오 최고의 적기라, 홍대 땅 다 내가 판 거다. YG 알지? 현석이 삼거리 포차 내가 사준 거잖아. 말을 말어.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샀다고 하는데 같이 답사를 돌면서 너무 한적지다. 다 주택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에피소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 사고 속상한 이유, 그리고 건물 살 때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건물 사면 안 되는 사람.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건물 처음 살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왜 속상할까요? 첫째, 내 목적에 맞는 건물을 안 사서 그렇습니다. 건물을 왜 사려고 하는 건지, 사용 목적이 뭔지, 건물 사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나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고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공인중개사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승재 강사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강의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지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 건물을 사서 강의 촬영 겸 학생들이랑 얼굴도 보고 손도 흔들어주고 좋아하는 아이들이랑 최소한의 소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건물을 사야 할까요? 1층 오픈 스튜디오가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려면 어때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가 넓으면 좋겠죠. 그리고 주택가가 될까요? 아니죠. 주택가는 사람들이 잠만 자고 나가니까 낮 시간에는 당연히 한적합니다. 그리고 코너 입지여서 가시성이 좋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촬영하고 있나 하면서 들여다보고 더 좋겠죠. 둘째, 내 직관력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정승재 강사도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한적지는데요. 다 주택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걸 촉이라고 하죠. 오랜 시간 나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육감, 직관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말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그냥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걸 더 파고들어야 돼요. 왜 사야 하는지, 왜 좋은 매물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사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해요. 무턱대고 사면 처음 살 때는 좋지만 나중에 정승재 강사처럼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설명을 더 해달라고 중개사분한테 요구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안 사서 그래요. 에피소드 속에 부동산 아저씨 땡땡땡 이사님이 나오는데요. 잠깐이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승재 강사가 어떤 건물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내가 얼마나 거래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과 거래를 하고 친한지, 그런 자기 PR이 주예요.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내 고민을 대신해서 같이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나 실적, 나이, 직급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 부동산 중개 법인을 가보고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찾으세요. 소개팅을 몇 차례 하고 연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건물 살 때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도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적인 개발 호재인지 참고 자료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금방 경의선 철길 생기고 이러면 여기 사람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밸류맵을 한번 보시면 경의선 숲길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쪽 라인입니다. 왜냐면 건물에서 경의선 숲길 뷰가 나오기도 하고 경의선 숲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라인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아, 저 건물에서 차를 마시면 되겠다, 아니면 밥을 먹으면 되겠다 해서 직접적인 경의선 숲길 호재에 영향을 받는 건 이쪽 라인이고요. 여기 구르마리 소극장, 이쪽이 이제 정승재 강사 건물인데 이쪽은 경의선 숲길과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홍대 입구역에서도 도보로 9분 정도 가량 걸려서 경의선 숲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쪽 라인과는 아예 분리가 돼 있어요. 경의선 숲길 얘기를 듣고 아, 지금은 한적한데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겠구나,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다. 건물 살 때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 두 번째, 건물 규모에 맞는 도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승재 강사가 매입한 토지가 약 148평 정도인데요. 이면치고는 토지가 큰 편입니다. 매입할 때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었고 그거를 철거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한 케이스인데 신축하고 연면적이 538평이에요. 그런데 전면 도로가 6m밖에 안 됩니다. 건물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6m 도로는 차 한 대가 정차되어 있고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인데요. 예를 들면 체격이 110 정도인 남성분이 옷을 90 사이즈를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연면적 500평 이상이면 도로가 20m 이상, 30m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이나 차량이나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향후에 건물을 매각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면적이 500평 이상 건물 매입하려고 알아보는데 당연히 대로변을 선호하겠죠. 좁은 이면 도로보다는 당연히 도로가 넓고 차량 통행이 편리한 곳을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 동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영상 속에서 내 건물은 사람이 아무도 안 지나간다, 바로 옆길만 가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홍대 상권이라고 해도 엄청 넓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이쪽에 홍대역 입구역이 있고 이쪽으로 경의선 숲길이 있고 홍대 정문 쪽, 그리고 이쪽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8번 출구로 나와서 사람들이 이쪽 주차장길 쪽으로 쭉 걸어가고 홍대 정문에서 이쪽 홍익로, 대로변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고요. 좀 더 지나가면 이쪽 KTNG 상상마당 이쪽이랑 그 양현석시 삼거리 표차 이쪽으로는 홍대 클럽거리랑 뭐 헌팅 포차 이런 술집들이 많고요. 그래서 되게 넓은 홍대 상권에서 내가 어디에 건물을 매입할지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많이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직접 가서 점심때, 저녁때, 평일, 주말 직접 걸어보고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가까운지 아니면 홍대 정문에서 가까운지 아니면 주차장길 라인인지 아니면 클럽거리 이쪽 헌팅포차 라인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승재 강사처럼 내가 오픈 스튜디오랑 카페, 음식점, 사무실 등 직접 사옥으로 사용할 거라면 더더욱 여러 차례 가봐야겠죠. 그래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고 건물이랑 데이트를 여러 번 해보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건물 사면 안 되는 사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 얇은 사람.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연예인, 유명인 얘기 듣다 보면 갈팡질팡 우유부단해지는 타입. 내 결정이 아니라 부동산 아저씨 결정이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하지 않는 사람.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중개사분이라면 사시겠어요?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왜요? 왜 좋을까요? 왜 사야 할까요? 스스로 납득이 되고 마음이 편안할 때 사세요. 그리고 셋째, 영끌에서 한 방을 노리는 사람. 물론 정승재 강사는 수입도 많고 현금 흐름도 아주 좋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간혹 영끌에서 무리하게 건물을 사고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손해보고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1타 강사 정승재 씨 에피소드를 통해서 건물을 처음 사고 속상한 이유, 건물 살 때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건물 사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건물을 매입하실 때 판단이 잘 안 서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